경기도 외곽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량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뒷좌석에 앉은 한지우 중장은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육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라는 수식어, 그리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직책. 그녀의 삶은 언제나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계획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쫓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은밀한 여정이었다. 그녀의 차가 멈춘 곳은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의 한 보급창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군사시설이었지만 이곳은 군 내부의 은밀한 거래와 비리가 싹트고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지우는 운전병에게 잠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미리 준비한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차에서 내렸다. 짙은 회색 코트와 평범한 바지,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방문객이었다. 부대 정문 초병은 그녀의 신분을 알 리 없었다. 한지우는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능숙하게 가명을 적었다. 그녀의 심장은 묘한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면회실에서 한지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민준 중령이었다. 한때 그녀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이자 탁월한 정보 분석 능력으로 그녀의 곁에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인물. 그는 몇 해 전 불거진 군납 비리 사건 이후 한직으로 밀려나 이곳 보급창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주고받았다. 이민준의 얼굴에는 과거의 활기 넘치던 모습 대신 깊은 회의와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랜만이군, 이 중령. 한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이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장군이라 부르지 마라. 오늘은 그냥 면회 온 사람이다. 이민준은 그녀의 말에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대화를 떠올렸다. 군납 비리 사건이 터지기 직전 이민준은 그녀에게 위험을 경고했었다. 그러나 당시 한지우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고 결국 이민준은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미안함을 갚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고향 친척이 찾아왔다고 전해 들었다. 한지우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이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상 암호였다. 과거의 은밀한 작전에서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던 암구호. 고향 친척이라는 말은 그녀가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먼 길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좋아. 두 사람은 면회실 구석에 앉아 군납 비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자신이 합참으로 온 이후에도 그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이민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부패의 빙산 일각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이민준은 그녀의 진심을 알아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보급창에 서류가 조작되고 있으며 폐기되어야 할 불량 전투기 부품들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군의 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이민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한지우가 나타난 지금
그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이민준이 건넨 자료들을 면밀히 살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이민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윤서현 대령이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띤 채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윤서현의 눈빛에서 섬뜩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윤서현 대령의 등장은 한지우와 이민준의 대화를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윤서현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독사처럼 두 사람을 예의주시했다. 그의 시선은 면회실의 모든 것을 훑었고 마침내 한지우의 민간인 복장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민준과의 은밀한 만남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중령, 귀한 손님을 맞았군. 그런데 왜 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윤서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이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면회입니다. 보고할 사안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면회? 이곳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방문객은 철저한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하고 보급 창장에게 보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당신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윤서현은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이민준을 비꼬았다. 그는 이민준이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으로 좌천되었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려는 듯 했다. 한지우는 침묵한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민준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윤 대령, 헛소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이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용건이라. 지금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외부인과 몰래 접선하는 모습은 더욱 그렇죠. 윤서현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는 이민준이 알아낸 비밀들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윤서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켜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자,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김도윤 준장이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실세인 그는 한지우와 이민준을 보자마자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한지우 중장님 그리고 이민준 중령.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적성국 내통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지우는 자신의 신분이 밝혀진 것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김도윤 준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근거로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근거는 충분합니다. 보급창 내부에 숨겨진 당신들의 비밀 자료들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민준 중령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이 나라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더군요. 김도윤의 말에 한지우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아무것도 숨겨두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김도윤이 들고 있는 증거물 봉투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봉투 안에는 1급 군사 기밀 문서와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조작한 함정이었다. 이민준은 소리쳤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저와 장군님을 모함하려는 함정입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김도윤은 차갑게 이민준의 외침을 무시하고 군인들에게 두 사람을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한지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비밀 방문을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와 이민준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 이 거대한 음모를 꾸민 것이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옥죄는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누구일까? 대체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걸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체포된 한지우 중장과 이민준 중령은 각각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 한지우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한 비밀 조사실에 갇혔고 이민준은 군사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철저하게 분리된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알 수 없었고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들에게 씌워진 반역죄의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할지 고민했다. 한지우는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누가 그녀의 비밀 방문을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완벽하게 함정을 준비했을까? 그녀는 김도윤 준장이 말했던 증거물을 떠올렸다. 1급 군사 기밀 문서와 USB.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분명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짜깁기하고 군납 비리를 마치 간첩 행위인 것처럼 꾸며냈을 터였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배후 세력이 아니고서는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이민준은 독방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한지우 중장에게 닥친 위기가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주려다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동안 군납 비리 사건을 조사하며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따로 빼돌려 두었던 것이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민간인 지인에게 자료를 넘겨두었고 자신이 체포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그 자료를 특정 인물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 특정 인물은 바로 정아준 변호사였다. 정아준은 과거 군법무관으로 일하며 이민준과 인연을 맺었고 군 내부의 부패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군복을 벗은 인물이었다. 이민준은 정아준이라면 군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정아준 변호사는 뜻밖의 소포를 받았다. 이민준의 지인으로부터 온 소포였다. 소포 안에는 암호로 보호된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와 함께 이민준이 남긴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군납 비리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주십시오. 정아준은 이민준의 이름이 적성국 내통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이미 접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준이 남긴 메시지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즉시 USB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암호와 씨름한 끝에 정아준은 마침내 USB 내부의 파일들을 열어보게 되었다. 파일 안에는 보급창의 불량 부품 거래 내역, 고위직 군인들의 비자금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은밀한 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민준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아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권력형 범죄였다. 그리고 한지우 중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으려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정아준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군사법정은 이미 그들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이민준과 한지우의 누명을 벗기고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첫 번째 반격은 군사법정에서 시작될 터였다. 정아준은 곧바로 언론사를 통해 군 내부의 부패와 조작된 증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무죄 방어가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이 간첩 행위가 아닌
정의를 막으려는 음모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군사법정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낡은 태극기는 엄숙한 분위기를 더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숨죽인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한지우 중장과 이민준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교차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강인함으로 빛났다. 특히 한지우 중장은 수갑을 찬 채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을 향한 이 거대한 모함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검찰 측은 김도윤 준장의 지휘 아래 준비된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시했다. 조작된 서류들과 위조된 통화 기록, 그리고 이민준 중령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 드라이브가 스크린에 띄워졌다. 모든 증거는 한지우와 이민준이 적성국의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검찰관의 목소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호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닌 국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행위입니다. 저희는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이들은 재판이 이대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 했다. 그때 변호인석에서 정아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런 서류도 들고 있지 않은 맨손이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한지우와 이민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정아준의 존재는 두 사람에게 거대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법정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확인한 후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검찰 측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보이는군요. 조작된 서류와 통화 기록,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USB까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정아준의 비꼬는 듯한 어조에 검찰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판사의 날카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아준은 말을 이어나갔다. 저희는 이 사건이 간첩 행위라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간첩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음모와 조작의 산물입니다. 그의 발언은 법정에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정아준은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피고인 이민준 중령은 군납 비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으려는 세력이 그에게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한지우 중장님은 그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방문하셨다가 이 거대한 함정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검찰관은 정아준의 주장을 비웃으며 반박하려 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에 불과합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증거는 이미 저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민준 중령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진실의 증거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아준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는 이민준이 몰래 빼돌렸던 군납 비리 관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수십 개의 파일과 동영상,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법정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정아준은 그중 가장 핵심적인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불량 전투기 부품 납품 관련 서류입니다. 폐기되어야 할 부품들이 정상품으로 둔갑하여 군에 납품되었고 그 수익금은 특정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어서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그 돈이 군의 고위직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음을 증명했다. 특히 윤서현 대령이 부품 납품 업체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은 물론 재판부까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민준 중령은 이 모든 것을 밝혀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그에게 반역죄라는 허울을 씌워 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감히 모함한 배후 세력입니다. 정아준의 마지막 발언은 법정 전체를 뒤흔들었다. 검찰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문해야 할 대상이 한지우와 이민준이 아니라 이 사건의 배후라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는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정아준에게 달려들어 질문을 쏟아냈고 한지우와 이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암흑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아준 변호사가 군사법정에서 공개한 증거들은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불량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군 고위직 연루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뉴스 채널들은 온종일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보도를 쏟아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불량 부품으로 인해 전력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고위층이 오히려 그 구멍을 만들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군사법정에 선 한지우와 이민준에게로 향했다. 이들이 단순히 반역자가 아니라 거대한 비리에 맞서 싸운 영웅일 수도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아준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군사법정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사건을 외부로 끌어내어 공론화함으로써 군 내부의 압력으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외딴 사무실에 홀로 앉아 뉴스를 지켜보던 김도윤 준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건의 뿌리가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량 부품 납품 비리는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방부와 국정원의 고위층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그 같은 시각 호화로운 한정식 식당의 비밀룸에서는 합참의장 박상훈과 국정원 차장 송영민이 술잔을 앞에 두고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젠장,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 빌어먹을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송영민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박상훈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이민준 중령이 빼돌린 자료일세. 처음부터 이놈이 문제였어. 문제를 키운 건 자네야. 그 녀석을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괜히 한지우까지 끌어들여 일을 크게 만든 건 자네라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게. 이미 벌어진 일이야.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느냐지. 두 사람은 비상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박상훈은 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하여 군사법정에 압력을 넣도록 지시했다. 송영민은 국정원 요원들을 동원하여 정아준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가 가진 증거들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 사태를 단순히 군 내부의 갈등으로 축소시키고 한지우와 이민준을 다시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밤늦게 정아준의 사무실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추적 불가능이었다. 정아준 변호사님,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즉시 폐기하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물론 당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아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친절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잔인합니다. 당신의 정의감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정아준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히 이민준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군의 정의와 자존심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게임 끝까지 가보자고. 그가 가진 증거들은 이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진실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야만 했다. 정아준 변호사를 향한 경고의 전화는 그가 상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정의감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뒤 밤을 새워 이민준이 넘겨준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불량 부품 납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민준이 넘겨준 자료 중에는 군납 비리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오간 은밀한 통신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통신 기록에는 군의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들은 불량 전투기 납품 외에 또 다른 거대한 사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차세대 정찰기 사업이었다. 이들은 불량 부품 납품을 통해 벌어들인 비자금을 새로운 사업의 작업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김도윤 준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정아준 변호사가 군사법정에서 공개한 증거들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가 체포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1급 군사기밀 서류와 USB 드라이브는 이민준이 넘겨준 증거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김도윤은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놀아났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작의 흔적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늦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증거물 보관소로 향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가 체포 당시 압수한 서류와 USB 드라이브를 다시 꺼냈다. 그는 컴퓨터에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파일의 속성을 확인했다. 파일 생성 날짜와 수정 날짜가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파일을 한 번에 만들고 수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파일을 복사해 와서 날짜를 조작한 흔적이었다. 김도윤은 USB 내부의 파일들을 하나씩 해독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파고든 결과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파일의 원본 생성 시간과 최종 수정 시간이 조작되어 있었다. 실제 파일이 생성된 시간은 체포 당일이었고, 그 시간은 그가 이민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몇 시간 전이었다. 누군가 증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민준의 사무실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이다. 그때 김도윤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합참의장 박상훈과 국정원 차장 송영민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그들의 치밀한 함정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덮는 데 일조한 공범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도윤은 곧바로 정아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아준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이 김도윤 준장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두 사람은 인적 없는 공원 벤치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공원에는 두 사람의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정아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김도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김 준장님? 저를 다시 체포하러 오신 겁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들이 조작한 증거를 제가 직접 들고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이 발견한 파일 조작 증거와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아준에게 보여주었다. 정아준은 그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를 가장 위험하게 몰아세웠던 장본인이 이제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저를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게도 명예와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증거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아주는 김도윤이 건넨 USB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차가운 금속 조각에서 뜨거운 진실의 열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이민준이 넘겨준 자료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인인 김도윤의 협력을 얻게 된 것이다. 둘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로써 이 거대한 싸움의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최종적으로 폭로할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가장 강력한 무대, 바로 국정감사장이었다.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장. 그곳은 침묵 속의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이 번쩍였고 취재 열기로 가득 찬 방청석은 숨소리마저 삼킨 채 오직 한 곳만을 주시했다. 단상에는 합참의장 박상훈과 국정원 차장 송영민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옆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한지우 중장과 이민준 중령을 적성국 내통 혐의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의 비리를 영원히 은폐할 계획이었다. 모든 증거는 그들의 손에 있었고 여론도 이미 그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그들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한지우 중장과 이민준 중령은 군사기밀을 빼돌려 적성국과 내통하려 한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박상훈 합참의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저희는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상훈의 발언이 끝나자 곳곳에서 질문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모든 질문은 그들이 준비한 답변의 범위 안에 있었다. 그때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정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장은 모두에게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에서 읽히는 묘한 자신감은 단상의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합참의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정아준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간첩 행위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려는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주역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정아준의 말에 박상훈은 실소를 터뜨렸다. 증명이라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정아준은 단상에 선 채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발언을 던졌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자 이 모든 조작의 전말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방청석과 단상에서 동시에 술렁거림이 일었다. 그때 국정감사장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바로 김도윤 준장이었다. 한지우와 이민준을 직접 체포했던 장본인. 그의 등장에 국정감사장은 일순간 정지된 듯 했다. 박상훈과 송영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김도윤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도윤은 수많은 시선을 뒤로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정아준이 김도윤에게 질문했다. 김 준장님, 한지우 중장님과 이민준 중령을 체포할 당시 어떤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1급 군사 기밀 서류와 USB 드라이브를 확보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이민준 중령의 사무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방청석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시 몰랐습니다. 저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국정감사장이 술렁거렸다. 박상훈과 송영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박상훈이 소리쳤다. 김도윤은 정아준이 건넨 태블릿을 들고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가 직접 분석한 파일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띄워졌다. 이것은 제가 직접 압수한 USB 드라이브에 담긴 파일들의 메타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파일의 생성 날짜와 수정 날짜가 동일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생성된 시간은 저희가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 증거들은 미리 준비되어 이민준 중령의 사무실에 몰래 투입된 것입니다. 정아준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김 준장님,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도윤의 시선이 박상훈과 송영민을 향했다.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은 송영민 국정원 차장입니다. 그의 말은 국정감사장에 핵폭탄을 투하한 것과 같았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거대한 폭발음이 터져나오듯 소란이 일었다. 기자들은 셔터를 연신 눌러댔고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박상훈과 송영민을 추궁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김도윤의 증언과 정아준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최후의 전장이라 여겼던 국정감사장은 결국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심판의 무대가 되고 말았다.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도윤 준장의 폭탄 선언에 이은 정아준 변호사의 추가 증거 제출로 인해 그동안 군과 정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특히 불량 전투기 납품 비리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진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합참의장님, 국정원 차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신 겁니까? 의원들의 빗발치는 추궁에도 박상훈과 송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김도윤 준장의 배신은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정아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민준이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불량 전투기 부품 관련 서류들과 금융거래 내역들을 모두 공개했다. 서류에는 특정 계좌로 흘러간 수십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계좌의 명의는 이 사건과 관련된 고위급 인사들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던 그들의 주장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다.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한지우 중장님과 이민준 중령 같은 진정한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정아준의 단호한 외침에 의원들은 그들의 체포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장이 순식간에 법정으로 변한 듯 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그 자리에서 군사경찰과 국정원 감찰팀이 출동했다. 박상훈 합참의장과 송영민 국정원 차장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이 구축했던 거대한 권력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장의 중계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지우 중장과 이민준 중령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달려온 고통스러운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누명은 벗겨졌고 억울했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군 검찰은 한지우와 이민준에 대한 모든 혐의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들은 완벽하게 무죄가 입증되었고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이민준은 전역을 신청했다. 그는 더 이상 군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지우는 달랐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싸워야 할 더 큰 목표를 발견했다. 그녀는 군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국가 최고 권력층은 한지우 중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사성 장군으로의 승진을 제안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다시 권력의 중심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한지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사성 장군의 별은 모든 군인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예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별이 탐욕스러운 권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모든 혐의가 벗겨지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한 한지우 중장에게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로운 삼성 장군이라 칭했고 군 내부에서는 그녀가 군의 부패를 뿌리 뽑을 개혁의 아이콘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군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한지우를 직접 찾아와 사성 장군으로의 승진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확정된 인사였다. 국방부 장관은 그녀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한 중장, 당신은 이 나라의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네. 당신 같은 인재가 사성 장군이 되어 군을 이끌어준다면 우리는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네. 국방부와 대통령도 한 중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네. 한지우는 장관의 제안에 고개를 숙이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사성 장군.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좇았던 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 꿈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다. 그 별은 때로는 진실을 덮고 정의를 외면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가 그렇게 싸워 이긴 상대들 역시 바로 그 별을 탐하고 그 별의 그림자 아래에서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 장관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사성 장군으로의 승진을 거절하겠습니다. 장관은 그녀의 말에 당황하며 되물었다. 거절이라니 대체 무슨 이유인가? 저는 개인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의 정의와 명예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싸워 이긴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카르텔은 아직도 군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제가 사성 장군이 되어 그들과 싸운다면 그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군복을 입고 그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한지우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군이라는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개혁은 군복을 입은 채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전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고 시민으로서 군 개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군 외부에서 국민의 눈으로 군의 부패를 감시하고 진정으로 깨끗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장관은 한지우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민준 중령은 전역 신청을 철회하고 한지우의 곁에 남았다. 그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한지우 중장의 저녁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거수 경례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명예를 좇는 군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개혁가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벗고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밖으로 나섰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한지우 중장의 저녁식은 조용했다. 화려한 예식이나 떠들썩한 송별회 대신 국방부 장관과 몇몇 고위 간부들, 그리고 이민준 중령과 정하준 변호사만이 참석한 채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태극기를 향해 경건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았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배했던 군복을 벗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듯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정의와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로운 한 인간의 것이었다. 저녁 후 그녀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칩거를 택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복기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 그녀의 결론은 명확했다. 군복을 입은 채로는 이 거대한 부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늪을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는 군의 밖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정하준 변호사와 이민준 중령과의 만남에서 구체화되었다. 세 사람은 한지우의 집 거실에 모여 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 혹은 장군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진실과 정의를 위해 뭉친 동지들이었다.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상훈 합참의장과 송영민 차장이 체포되었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 시스템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군복을 벗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정하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힘주어 말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이민준 중령님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 사람의 뜻은 일치했다. 그들은 정의로운 군대 만들기 시민연대라는 이름을 내걸고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군 내부 비리를 제보받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국방 관련 정책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군 내부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와 정보 분석을 담당했고 정하준은 단체의 법률 자문과 대외 활동을 맡았다. 그리고 한지우는 단체의 상임 대표로서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주력했다. 그들의 활동은 즉각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용기를 얻은 군 내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이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군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들을 하나씩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불량 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된 모든 공범들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특히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렸던 윤서현 대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한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납품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부품 구매 과정에서 철저한 이중 검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납품 업체 선정 과정을 시민 감시단이 참관하도록 하는 등의 혁신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언론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국회에서도 이 개혁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이제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군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우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김도윤 준장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한지우와 이민준의 누명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역시 상부의 명령을 따랐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명예로운 전역을 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김 준장님 덕분에 잘 지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게도 명예와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곳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지난날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저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지우는 그의 제안을 잠시 고민했다. 김도윤은 한때 자신을 체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용기 있는 선택으로 진실을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한지우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좋습니다, 김 준장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렇게 김도윤 준장은 정의로운 군대 만들기 시민 연대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새로운 사무실에 모여 앉았다. 그들의 사무실은 군의 위압적인 분위기 대신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삼성 장군도 아니었고 군의 영웅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시민이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군 개혁안 초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권력의 그늘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할 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민준과 정아준, 그리고 김도윤이라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했고 함께 진실을 마주했다.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다. 한지우는 이민준과 정아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고 새로운 초안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군대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 문장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목표였고 그 목표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불의에 맞선 이들이 결국 승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기록하며 막을 내린다.